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해주세요. 조우재 수의사님과 함께하는 건강하게 키울래 오. 시간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는 영양제들이 많은데 네. 한 번에 뭐 이렇게 많이 영양제를 먹어도 될까요? 한 번에 17개까지 먹이시는 보호자분 봤는데 너무 많은 거 그걸 아니에요? 챙기시는 것도 대단하시다. 네. 그 챙기는 것도 참 네. 지극정성이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들어갔었을 때 네.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오히려요? 네. 오. 그래서 저는 영양제는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를 넘지 않게끔 아, 두세 가지 정도. 가장 그렇죠. 필요한 영양소를 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거 항산화제가 많이 포함된 종합 종합 비타민. 영양제, 종합 비타민제를 하나 챙겨주고 우리 개가 관절 쪽이 많이 취약하다거나 우리 애는 장이 민감하다거나 네. 우리 애는 뭐 눈 쪽에 예방이 백내장이라든가 녹내장을 예방하고 싶다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맞춰서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시청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영양제를 다른 음식이나 어떤 이런 걸로 좀 대체를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음식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만든 게 영양제거든요. 네, 그렇죠. 아, 그럼 그 음식을 직접 찾으러 다녀야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더 그게 번거로워질 저는 것 같아요.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 같아요. 오히려 영양제로 챙겨주는 것이 얘네들이 독성 연구도 다 해놨고 용량에 대한 것도 그리고 주는 것도 되게 간편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면 그 식재료를 사와야 되고 한 가지가 아니라 3가지, 4가지 이상을 버무리거나 뭐 갈거나 썰어가지고 맞춰야 된다라면 네. 오히려 저는 검증된 영양제가 훨씬 더 효율적인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비타민 C 되게 잘 챙겨 먹잖아요. 맞아요. 요즘 잘 나와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강아지한테도 비타민 먹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네. 되게 쪼개서 좀 주면은 저는 안- 네, 추천을 안 하는 이유가 네.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최소 허용치하고 최대 허용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아, 넘게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람의 영양제는 대부분 사람의 몸무게 50에서 70kg에 맞게끔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반려견한테 먹이게 되면은 큰일 투머치가 나네요. 되는 거죠. 제가 영양학은 네네. 다다익선이 아니라 과유불급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너무 넘어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고 비타민 A가 그렇거든요. 레티놀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피부 영양제에 들어가는 게 비타민 A 제제예요. 아. 그럼 비타민 A는 어디 많이 들어가 있냐? 간류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럼 간 파우더라든가 이런 거 이제 먹이면은 피부 쪽 좋아지겠네 해서 요시장 같은 데 가서 소 간을 사다가 막 주면 애들 잘 먹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주게 되면은 허용치를 넘길 수가 넘게 있는 거죠. 되겠네요. 아. 그럼 오히려 간독성이 있게 됩니다. 오히려 네. 영양제는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비타민 A는 레티놀이라고 하지만 비타민 D는 디칼시페레놀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뼈 성장이라든가 호르몬 쪽에 갑상선 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네. 비타민제거든요. 그런데 되게 좁아요. 최소 허용치하고 최대 허용치하고. 아, 그 사이를 잘 맞춰서 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 만들 때도 제일 힘든 게 비타민 D 함량 맞추는 거예요. 아. FDA에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네. 리콜. 대부분 보면 단골 메뉴가 비타민 D가 너무 과잉돼서 아하. 비타민 D가 너무 부족해서요. 아하. 그 양을 맞추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네요. 그렇죠. 사실 생각. 영양제는 챙겨주면 기대 수명치도 올리고 지금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부작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금 문제가 없는데 영양제를 굳이 먹이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우리 애가 어느 쪽이 취약한지 그거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양제를 선택해 주는 게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보약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반려동물들도 보약 같은 걸 먹는지도 궁금하고 네. 또 영양제 하니까 사실 양방만 생각나는데 우리 한방 영양제 뭐 이런 게 한약 있나요? 같은 거. 그렇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요즘 한방 센터도 영양제를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친구 아버님이 관절통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우리나라 약초를 먹인다는 거예요. 우술이래요. 번역하면 우술 그러면 도가니탕이거든요. 슬개골. 네, 허준님이 지으신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약초가 그 우술인데 사람에서는 관절통에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생리통에도 효과가 있다. 해서 동통을 완화시키고 염증을 감소하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내려온 거죠.
그걸로 연구를 했더니 아. 고양이는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강아지, 개에서는 네. 효과가 있었어요. 슬개골 탈구 많이 그렇죠. 앓는 질병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큰 네.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우술 같은 것들로 저는 처방식을 만들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영양제도 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술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안 먹어요. 맛이 없군요. 써요. 쓰군요. 네, 아. 써요. 그러니까 먹게끔 네.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데 여기에 저는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거는 진리입니다. 우리 집 개하고 우리 집 고양이랑 다른 집 개 고양이랑 같지 않습니다. 네, 누가 그러는데 그러더라 이런 카더라는 네. 우리 집 개와 고양이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하고 똑같네. 그렇죠. 사람하고 똑같네, 네. 진짜. 그렇죠. 성경에는 누가복음이 있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누가 그러는데 네. 그게 많이 있고요. 내가 아는 수의사도 되게 많이 있어요. 내가 아는 내가 아는 수의사가 그러는데 내가 아는 수의사가 그러는데로 시작해가지고 이렇다고 하더라. 근데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선은 잘 먹고 네. 나중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검증된 영양제들로 그런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해주신 조우재 수의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게 키울래. 다음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해주세요.